그림자의 기록 보관소. 두 번째 기록. 괴물들의 흔적을 지우는 자. 비극은 늘 침묵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 기록은 지워진 흔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고서를 쓰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목록으로 만들고 지정된 장소로 옮깁니다.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확인 서류에 서명을 합니다. 그게 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공간은 당신의 일이 시작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 현장들의 무게감이 느껴지진 않습니까? 무게감. 가끔은 그 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일은 감정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남은 자리를 정리하고 공간을 비우는 것. 그것이 제 임무니까요. 감정은 무겁지만 저울에 올릴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 일을 끝낼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건 무엇입니까? 얼마 전 한 다세대 주택의 일가족 살인 사건 현장이었습니다. 외부 침입에 흔적이 있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냉장고에 붙은 작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사랑해요." 그 옆에는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작은 장난감 블록 몇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희 작업 매뉴얼에 따르면 그것들은 전부 생활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아이의 마지막 사랑해요가 폐기물이 되는 순간이군요. 누군가의 사랑이 담겼던 물건치고는 너무 차가운 단어입니다. 사랑, 증오, 그런 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주인이 사라진 물건은 그냥 물건일 뿐입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투에 넣고 기록에는 종이류 폐기물 한 점이라고 남겼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규칙입니다. 몇 해 전에는 어느 빌라에서 일어난 강도살인 사건 현장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혼자 살던 곳이었죠. 모든 정리가 끝나갈 무렵 침대 밑 가장 깊은 곳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을 때 상태는 어땠습니까?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외상은 없었습니다. 경찰 감식 결과는 아사, 굶어 죽은 겁니다. 아마 며칠 동안은 갑자기 사라진 주인을 기다렸을 겁니다. 무서워서 짖지도 못하고 그저 침대 밑에서. 주인이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갔다는 걸 몰랐을 테니. 원래대로라면 구청에 연락해 다른 폐기물들과 함께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상자를 마련했고 유족에게는 주인 곁에 함께 묻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류에는 현장 내 특이사항 없음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유족에게는 그 어떤 유품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면 그날의 현장들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익숙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저만의 규칙을 만들었죠. 샤워를 할 때 그날의 모든 걸 씻어내는 기분으로 몸을 닦습니다. 비누 냄새가 현장의 냄새를 지워내고 따뜻한 물이 그곳의 차가움을 씻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기억과 감정을 지우는 일이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일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 괴롭지는 않으십니까? 힘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매 순간 흔들리지 않기를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저는 제가 외면했던 어떤 이야기를 만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씻으며 지워내려 노력해도 가슴에 남아버린 현장이 있었던 겁니까? 제 가슴이 도저히 버틸 수 없었던 현장이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24살이었던 여성분이 혼자 살던 곳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른 현장과 다를 게 없었고 유품이라고 할 만한 것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켜져 있는 TV가 보였습니다. 리모컨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같은 드라마 장면이 계속 반복 재생되고 있더군요. 현장은 정리됐지만 그 깜빡거리는 화면만큼은 아직 시간이 멈추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마치 피해자의 마지막 시선이 계속 그 화면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TV 옆 화장대 위에는 핸드크림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폐기물 봉투에 모든 걸 담고 마지막으로 그 핸드크림을 넣으려는데 방구석에 일기장이 보였습니다. 일기 내용은 별거 없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다. 공장 밥이 맛이 없다. 그런 평범한 얘기들. 그런데 그 여성분의 마지막 일기에는 내일은 이 핸드크림을 다 쓰고 꼭 새 것을 사야지. 그분은 내일이 올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핸드크림을 다 쓸 수 있는 평범한 내일이. 제 일은 항상 어제에서 끝나는데 그날은 오지 않을 내일을 치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현장에서 구토를 했습니다. 결국 아무 기록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핸드크림과 일기장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역시 매뉴얼대로라면 폐기물 봉투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제가 처음으로 규칙을 어긴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물건이 아니라 그 여성분이 오길 기다렸던 내일 그 자체였으니까요. 사람들은 제게 끔찍한 걸 본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오지 않은 내일들을 봅니다. 평범한 내일들을 기록하고 지우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모든 흔적을 지우고 텅 빈 공간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 하루가 끝납니다. 그게 제 일의 전부입니다.